요즘은 집회 시위라고 하면은 뭐 촛불 집회도 있고 문화제 형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건 어느 문화제든 어느 시위든 분명한 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이요, 이제 상가와 광장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를 주간에는 75데시벨, 야간에는 65데시벨로 예전보다 5데시벨씩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0데시벨이면은 이게 전화벨 소리 정도 되고요. 60데시벨 하면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 정도가 된다는군요. 이렇게 되자 조용해져서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이크 쓰고 집회하라는 거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먼저 경찰의 입장 들어보죠. 경찰청 정보 1과의 김광호 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음 기준을 이렇게 낮춘 의도는 뭘까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시민들이 이 집회 소음에 대한 집회 소음으로 인해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이게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다. 그리고 예. 뭐 주요 언론에서도 올 초에 이제 동아나 조선 이런 주요 언론에서도 이 집회 소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요. 예. 또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에서도 이게 집회 시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이제 이유가 됐다. 이 소음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네, 지금 현재 바로 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우선 유지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을 넘었으니까 이 기준을 좀 지켜달라는 이런 권고를 먼저 합니다. 권고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도 안 따를 때는 이제 중지 명령을 하고요. 그렇게요. 예. 그리고 거기도 또 안 따를 때 이제 일시 보관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처벌은 그런 일시 보관 조치나 중지 명령을 안 따를 때 그때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화벨 소리가 70데시벨, 자동차 시동 소리가 75데시벨이라는데 지금 소음 기준을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침묵 시위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 결국 야외에서는 아무 집회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쭉 이렇게 그동안의 집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등단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한 65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예, 어떻게 발언하는 경우요? 등단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 있죠. 단에 올라가서 누가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한 65데시벨 정도 노래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는 게 한 75데시벨 정도 됩니다. 기준에 이 기준 정도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노래도 할 수 있고 마이크도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뭐냐면은 지금 뭐 생활 소음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전화벨이나 지하철 소리 이런 것들이 한 70 이렇게 6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소음원으로부터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바로 소음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집회 소음은 바로 소음원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소음이 발생한 반대편, 그러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좀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 20데시벨 이상은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도 오케이, 노래도 오케이라면 아까 민원 때문에 지금 이거 낮추신 거라고요, 강화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굉장히 기존의 집회 소음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데 뭐 악쓰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아주 여럿이 노래를 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기준을 좀 강화하면서 내세운 게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카피를 한 게 바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조용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소음 기준을 충분히 맞춰서도 집회 시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기준을 보면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 주간이 65, 야간이 60데시벨이거든요. 외국의 그리고 경우도. 여기도 측정을 바로 1m에서 바로 합니다. 저희들은 한 10m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그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소규모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정도가 조용히 마이크 잡고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날 수 있지만 대규모 집회, 광장에서 하는 집회 같은 경우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뭐 요즘은 문화제도 많이 열리니까 이런 건데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건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말씀하신 게 조금 지거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육성으로 한 1,000명, 10,000명이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확성기라든지 기계 소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 육성으로 할 때는 그럼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규제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 14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성기라든지 기계 소음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넘으면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요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10,000명 훨씬 많이 모이는 집회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를 당연히 써야 하고 그 마이크 소리도 굉장히 크게 확성을 해야만 저 뒤에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광장이나 여기도 저희들이 쭉 이렇게 집회 소음을 측정해 보면 그 저희들 기준치를 갖고서도 충분히 프라자 호텔이나 여기서 충분하다. 다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충분하다라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은 그 집회 주최 측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어떤 집회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간절한 그 호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또 한편 또 집회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 이것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경찰청 정보 1과 김광호 과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소음 규제 문제 있다 하시는 분도 들어봐야겠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마이크도 오케이, 노래도 오케이. 다만 아주 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있는 소음 기준도 저희들은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도 엄격하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차량이 이제 시동을 거는 소리가 대략 65dB에서 75dB 나오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차량이 움직일 때 나는 소음이 한 80dB. 진공청소기가 돌아갈 때 나는 소음도 70dB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 많은 도심 같은 데서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써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 소음들을 이겨내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들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 경찰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소음원에 아주 가까이서 쟀을 경우는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 기계를 재기 때문에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뭐 경찰분들은 그 피해자 쪽에서 잰다, 소음원에서 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집회 장소와 그 사무실로 쓰는 건물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뭐 충분히 떨어져 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왜 이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거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집회 자유라든지 시위의 자유는 주변인들에게 일정 정도 불편을 끼치는 것을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집회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참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자유를 위해서 다른 어떤 생활권, 평온권 이런 것들이 조금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법도 용납하고 있다.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주변인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끼침으로써 뭔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이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불편한 이유로 다 억누르려고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인 집회나 시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육성으로 할 때는 얼마든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이크도 뭐 조금만 줄이라는 건데.
대규모 집회에서 육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도심은 아시다시피 주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고 마이크를 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리를 키우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나라 예도 드셨어요.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독일은 주간 69, 야간 59. 여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죠? 지금 외국 사례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좀 드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소음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의 특정한 주 같은 경우에는 85데시벨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치 도마다 조례가 다른데 85데시벨을 요구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워싱턴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소음 기준 강화에 어떤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집시법을 경찰이 적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의 집회는 좀 느슨하게 적용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왔습니다. 아하. 이번에 이제 기준이 강화되면은 이 기준이 과연 일률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찰의 법 집행 태도를 봤을 때 저희들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 의심하시는 거군요. 비판하는 쪽에 좀 더 엄격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변까지 만났습니다.